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이렇게 또 아침이 밝아오네요. 또 하루를 즐거운 마음으로 또 시작해야겠죠. 하루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 시작이 중요한 것 같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시작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도 시작을 좀 즐거운 마음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스타트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제가 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한때 살아보니까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떠나는 경우도 있어.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시절 인연인데 시절 인연 뭐 갈 사람 가고 남을 사람 남고 하더라고요 또. 근데 이게 주변 사람을 다 떠나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을 좀 없애버리면 여러분 주위에는 떠나지 않겠죠. 성공에 좀 쉽게 취한다. 이런 이야기가 성공에 쉽게 취한다. 한번 성공했으니까 계속 잘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 자축하는 시간만 늘어나고 앞으로 있을지 모를 위기에 대한 대처는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성공에 쉽게 취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주변 사람 금방 떠나갑니다. 그리고 또 감사할 줄 모르는 경우죠. 감사할 줄 모르는 경우. 이 함께한 사람들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하는데 당연하게 여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커피 한 잔 사주기는커녕 고맙다는 말조차도 안 한다. 응?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겨야겠지. 함께한 사람 도움을. 근데 그렇게 하질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과시에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자신이 뛰어나다고 착각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막 과시를 합니다. 결국 자기 자랑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자기 곁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하나 둘 떠나보내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 자기 과시에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회피와 변명이 늘어나더라. 이것도 안 좋은 거죠. 이 잘 될 때는 내 덕이라 하고 안 될 때는 남 탓을 합니다. 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또 배우기를 멈추는 거야. 이게 안 돼. 배우는 걸 멈추면 안 되겠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하고 배움을 게을리하고 유흥에만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배움을 놓아버린 사람한테 찾아오는 것은 도태뿐이더라. 한 번의 성공을 지속적인 성공으로 만드는 것은 겸손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태도라는 거죠. 어떤 순간에도 자만하지 말고 성장하는 사람으로 남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은 보니까 항상 겸손하고 주변 사람을 끌어모으는 사람한테 돌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알겠죠? 겸손하자. 겸손. 그리고 하여튼 자만하지 말자. 자만하지 말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주식투자도 마찬가지야. 겸손해야 돼. 겸손. 겸손하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이 자만한 사람들이 자꾸 주식 투자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고 엉뚱한 짓 하다 보면 주가는 나락으로 가 있습니다. 많은 걸 또 깨우치고 배우더라고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멘탈 관리 상당히 중요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 삼성 관련된 이야기인데 뭐 여러 가지 뭐 반도체 이야기 소식도 있어서 한번 전달해 볼게요. 요즘 또 대선 후보들 재밌어지는데 이재명 후보가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지원과 육성 방안을 제시했네요. 반도체 생산 세액 공제죠. 이걸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고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반도체 생산액을 기준으로 세액 공제해주는 방식인데 자국의 제조업을 키우고 직접 지원 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유사합니다. 국내에서 생산액을 기준으로 한 세액공제 방식이 도입된 사례는 아직은 없어요. 이 부분은 보니까 28일 페이스북에 국내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반도체 내에서 최대 10% 생산 세액공제를 적용해서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거예요. 반도체는 대표적인 자본 집약적 산업입니다.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일단 격차가 생기면 따라잡기 어려워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대한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반도체 특별법, 이 반도체 아리백이죠. 아리백 그 인프라 구축 및 인재 양성 등의 의지도 밝혔습니다. 생산 세액 공제는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반도체 매출 기준으로 세액을 공제하는 건데 그동안 반도체 같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은 투자액을 기준으로만 존재했고 국회에서도 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반도체 등 전략 산업 제품의 국내 생산 판매 분에 대해서 이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네요. 한국판 IL에는 평가가 나오는 건 기업 성과에 대한 해당하는 생산과 매출과 연동을 해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점에서 미국의 IRA가 닮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투자세 공제 방식과 달리 직접 지원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합산 9조 원에 달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다만 미국은 주로 배터리를 공제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 차이가 있네요. 최근에 미국발 관세 전쟁 여파로 제조업 공동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는 선제 대응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어요.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소부장 업체들의 생산과 연구개발을 촉진해서 산업 생태계를 견고히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부장처럼 국내 생산이 부진한 분야에 직접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 높이고 이익을 연구 개발 등에 재투자하게 만들어서 기술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세제 혜택을 노리고 해외 제조업체가 국내에 진출할 경우 경쟁 심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일본 업체가 국내 공장을 세워서 직접 생산, 판매에 나설 경우 한국 중소업체들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도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후보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정부가 매년 반도체 산업에 5조 5천억 정도 지원하면은 GDP가 매년 7조 2천억 이상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의원 연구단체죠. 국가미래비전 포럼, 한국경제학계와 공동으로 개최한 한국형 반도체 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발제를 맡은 고려대 교수인데 반도체 산업에 매년 5조 5천억을 지원할 경우 국내 총 생산이 이 GDP죠. 이 GDP가 매년 7조 2천억 정도 이상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반도체 경제 성장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경제 성장론.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이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반도체 산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거고, 다른 하나는 이미 경쟁 우위를 확보한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반도체 관련 공약을 발표했는데 기존 정책에 대한 보완에 대해서 이 방점이 찍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R&D 지원과 이 반도체 대학원 등등 해서 고급 인력 양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경쟁력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시스템 반도체를 장악한 세계 최강국들과의 경쟁에서 한국이 이길 수 있을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경제안보 측면에서 글로벌 가치 사슬 내에서 대체 불가한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토론회에서 보니까 중국의 부상에 대한 우려와 인재 양성의 필요성도 강조하더라고요. 최근에 화웨이가 미국의 규제에 불구하고 엔비디아 수준의 AI 칩을 개발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중국에 대한 경각심은 더욱더 커지더라. 우리나라 잘못하면 진짜 중국한테 뒤처질 것 같습니다. 방심하면 작살난다. 방심하면 작살난다. 하여튼 지금 큰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우리가 안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 무관심한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좀 관심을 갖고 정부에서도 좀 보조도 해주고 지원도 많이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대선 후보들도 좀 신경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봬요.